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1월 21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부분 또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출발은 괜찮았는데요, 중간에 이제 급락을 하면서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단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코스피 0.5% 정도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2.5%가 하락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움직임이 굉장히 들쭉날쭉했던 코스피였습니다. 그래서 특정 이제 종목 위주로 상승이 강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2,800억 매수를 했고, 기관 투자자 4,700억 매수하면서 코스피는 4,900포인트를 또 유지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가 4,000억을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7,000억을 매도하면서 꽤 이제 코스닥 치고도 많이 매도가 나온 날이었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 분위기는 좋지 않았을 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우가 1.7% 하락했고 나스닥이 2.4%가 하락을 하면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이제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제 EU와 미국이 부딪히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런 우려감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하락에 대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중간에 저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니케이는 0.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고점을 찍고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확실히 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승폭을 쉽게 내주지 않고 있고요. 사실 이제 반도체 테마 다음으로 이제 로보틱스 테마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로보틱스 테마가 주목받기 시작한 이유는 현대자동차의 CES에서 발표한 아틀라스라는 휴머노이드에 대한 기술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올해 이제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상장을 한다라는 기대감으로 최근에 그 관련 로보틱스 기업들이 다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테마들이 번갈아 가면서 좀 급등을 하면서 코스피에 대한 상승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는 이렇게 조금씩 다 들어와 주고 있고요. 어제는 매도를 했는데 오늘 추가적인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고점을 찍고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확실히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꽤나 이제 갭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로만 보더라도 거의 5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요. 코스피가 2000포인트라고 했을 때 코스닥이 400포인트 수준에 머무르던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이제 갭이 많이 벌어졌고요. 향후 이제 정부에 대한 그런 정책으로 코스닥에 대한 활성화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일단 좀 주춤하고는 있지만 향후 코스피에 대한 이 수급이 일부 이제 코스닥으로 또 유입되는 그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고요. 웬만한 이제 대형주들의 상승이 끝났을 때 코스닥의 상승이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근데 좀 크게 매도를 했는데요. 향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1,465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원달러 이제 1%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오늘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환율에 대한 하락 예고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에 대한 하락은 단순히 그냥 뇌피셜이 아니라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점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4월에 있을 우리나라의 채권지수 편입, 세계 채권지수의 편입 그 효과가 이제는 한국 채권의 수요로 몰리게 될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원화에 대한 수요로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원화 강세가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같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대신 이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좀 떨어지지 않고 적정 수준을 유지해줘야지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동결되는 상황에서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충분히 환율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을 계속 방어를 하면서 이제 구조적인 방향이 환율에 대한 다운으로 예고가 된다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코스피 투자가 적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코스피가 원화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원화에 대한 강세가 예상이 된다면 현재 원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리고 주식에 대한 투자도 결국에는 원화로서 계속 거래가 되기 때문에 향후 이제 차익 실현하고 나갈 때도 원화에 대한 교환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향후 이제 환차익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도 점점 안정화될 것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수 선물은 지금 뭐 크게 변동 없습니다. 보합 수준으로 진행 중이고요. 유럽 증시도 뭐 크게 더 내리진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EU와 미국이 아직까지는 서로 양보를 하지 않는 분위기고요. 서로가 강하다고 으르렁대기 시작합니다. 적정 수준에서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이제 덴마크 연기금이 미국 국채를 투매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까지 오픈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채를 투매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국채, 자산 자체가 많다라고 했을 때 본인들이 투자를 했던 그런 이 채권을 투매한다라고 이렇게 발표했을 때 본인들의 자산이 뚝뚝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사실상 셀 아메리카라고는 하지만 덴마크 연기금이라든지 그 많이 투자했던 그런 국가들의 자산들이 엄청나게 떨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이제 국가들이 매입했던 이 국채들을 그냥 국채를 사서 가지고 있지만은 않겠죠. 그럼 이 국채를 담보로 해서 또 투자를 했을 것이고, 국채를 담보로 해서 또 어떤 이제 신용 대출을 했을 것이고, 그런 식의 이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 상황이 있을 텐데, 그걸 이제 본인들이 투매를 해서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겁주기를 하는 것이고, 사실 이제 트럼프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결론은 끝을 알고 있을 겁니다. 적정 수준에서 합의를 할 준비를 할 것이고, 이제 겉으로는 이제 서로 엄청나게 힘자랑을 하면서 으르렁 대고 있을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그린란드를 언급하고 싸움을 걸기 시작한 미국이 또 유리한 상황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때까지 트럼프에 대한 전략이 전부 그래왔고요. 결국에는 이 미국의 주도권, 그죠? 경제 입장에서 자본주의 입장에서 가장 덩치가 큰 미국이라는 지위를 활용해서 싸움을 걸었을 때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에서는 자본이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데 그 덩치가 가장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유럽은 지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적정 수준에서 양보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계속 채찍질을 하다가 당근을 내놓는 순간, 그때 이제 합의가 시도될 거고요. 그 시기가 저는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증시도 크게 사실 이제 내성이 생겼죠. 이전에 중국과 미국이 크게 관세 전쟁을 할 때 급락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오히려 더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전쟁이라는 것은 도구로 활용될 뿐이지 결론 둘 다 파국으로 가는 상황을 만들진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증시에 대한 리스크로 급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은 이 정도로 살펴봤고요. 좀 이제 특이한 것들이 있습니다. 원자재, 금값이 좀 급등을 하고 있고요. 한 달치로 봤을 때 또 최고치를 찍고 있고 거의 5,000달러 근처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천연가스가 18%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4.6달러까지 찍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단기간에 지금 천연가스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3달러 수준에서부터 4.6달러까지 어떻게 보면 가격 자체가 지금 50% 가까이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 3일 만에 이렇게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천연가스를 활용하는 발전원으로 활용하는 이제 기업들이라든지 국가가 상당히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참 이렇게 확전이 될 때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이 움직임이 상당히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천연가스 가격도 계속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채권은 뭐 4.2%, 4.3%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종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3.5% 정도 하락했고요. 92,000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어제 뭐 NXT에서 이미 우리는 하락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은 뭐 잘 선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증시는 좀 반등했는데 좀 아쉽게 이렇게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사실 증시 반등에 있어서는 현대자동차, 특히 그 로보틱스 관련 종목들이 한 몫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좀 떨어졌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힘을 좀 응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쌍봉 근처에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고점 자체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움직임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일별 거래는 1,400만 주 정도였고요. 큰 움직임 없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46만 주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 40만 주 매도해서 뭐 이렇게 3일 정도 매도했는데요. 사실 이전에 매수했던 것이 좀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지금 뭐 수급 가지고는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현대건설은 계속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0만 9천원, 1.6%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음봉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오늘 양봉으로 마감했고요. 사실 많이 오른 것 대비해서는 하락폭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그만큼 지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고점 이미 뚫었고 확실히 이 힘을 받아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뉘앙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좀 줄어들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 끊임없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8만 주 매수했고요.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좀 차익 실현 물량을 뱉었고요. 뭐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전기술은 14만 원, 3,300원 조정받았습니다. 꽤 많이 올라갔고요. 조정 뭐 받았지만 크게 깊이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래 꼬리 달면서 반등을 시켜줬고요. 현대건설과 비슷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국내 이제 신규 원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전기술이 좀 힘을 많이 받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해외 이제 미국과의 본격적인 사업 협력이 시작되면 한전기술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32,000주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48,000주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좀 더 상승이 예고됩니다. S&T 에너지가 좀 많이 아쉽습니다. 4%까지 빠졌고요. 39,00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39,150원. 바닥 라인 근처까지 또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 뻗어나갈 때쯤에 이렇게 조정을 받아서 많이 아쉽고요. 이렇게 이제 하방으로 좀 경직돼서 이평선들이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음운구름이 좀 두텁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끌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확실히 지지 라인은 형성을 한 듯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급락은 이제 어느 정도 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움직임 자체가 좀 아쉽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96,000주 매도를 하면서 최근에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는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BHI도 오늘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양전했다가 좀 이렇게 빠졌고요. 63,100원. 그래서 계속 감질만 나게 이 고점 부근에서 위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이전에 쌍봉을 그렸던 부분은 뚫고 나갔죠. 그런 전체적인 그림 자체가 상방 수렴 패턴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저점을 밀어 올리면서 고점 부근까지 주가를 오랫동안 유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힘이 응집되었을 때 어느 해 그런 이제 소식이 나오면 명분이 나왔을 때 크게 올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연일 올라가다가 오늘 조정을 좀 받았지만 조금 더 힘이 있어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열심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39만 주 또 매도를 했고요. 최근에 BHI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좀 빠지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가 그 물량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투신 이렇게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중견 이 기업들의 기자재 기업들이 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 유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근데 성원밴드를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요. 이 투자 수급을 보았을 때 오늘도 4,000주를 매수했고 최근에 63만 주를 매수하면서 이 지분율 자체가 30%까지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좀 파는 것을 그대로 지금 이 성원밴드 매수 다 해주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까지 모아가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횡보 구간 동안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물량을 상당히 많이 매집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움직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성원밴드는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그리고 조선 마스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LNG선이 발주가 많이 되기 시작했을 때 수혜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이제 지겹지만 힘을 응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3% 빠져서 29,150원이지만 한 방에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태웅도 지금 오늘 사실 굉장히 강하게 또 움직였거든요. 어제 마지막 NXT에서 빠졌던 것 그대로 다 회복하면서 어제 고점 부근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아쉽게 이제 또 눌러졌고요. 로보틱스로 수급이 이동하면서 좀 이렇게 급격하게 빠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121선 위에서 자리를 잡았고요. 태용도 마찬가지 BHI처럼 어느 정도 상방 수렴으로 계속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는 느낌이죠. 저점 자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용도 여기서 뭐 좀 더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적정 수준에서 다시 반등을 시작할 거고요. 이제 거래량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이전과 확실히 다르게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조금 더 힘을 낸다면 빠르게 고점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현대건설에 대한 차트 생각나시죠? 그러한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두 번 정도 튀기고 한 번에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 이런 모습이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마 자체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기관 투자자는 매수를 했습니다. 16,000주 매수를 했고요. 마찬가지죠.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10만 주 가까이 매도를 했고요. 이 주도 세력이 기관 투자자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우진도 상당히 강합니다. 오늘도 29,000원 찍고 좀 빠졌는데요. 빠진 게 이제 6.5% 올랐습니다. 26,850원, 1,700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매일매일 갱신을 하는 종목이고요. 아주 강하게 움직입니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계속 61선 타고 올라갑니다. 거래량도 강하죠. 그래서 우진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꽤 많이 올라서 이제 저점 대비해서 대여섯 배 올랐죠. 상당히 강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연일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좀 받쳐주는 수급이 있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도 사실 매도를 좀 했는데요. 일단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반대 수급이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해주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단 올라가는데 힘이 문제가 없었는데, 만약에 이제 양매도 차익 실현을 하게 된다면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제 보성파워텍도 오늘 상당히 크게 올라갔다가 빠졌습니다. 9,200원까지 찍었죠. 많이 아쉽긴 한데요. 일단은 뭐 전형적인 고점 형태의 그런 이 피크치를 좀 찍고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위코르기 음봉이 나오게 되면 거래량이 높았을 때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성파워텍은 한번 이제 이 박스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 출발할 수도 있고요.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급 자체는 큰 의미 없어 보이고요. 우리 기술도 오늘 거의 또 3연상 가까이 가다가 떨어졌습니다. 9,900원. 그러나 단기간에 굉장히 크게 올랐죠. 거의 2배 올랐습니다.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일단 뭐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크게 매도 없었고 기관 투자자도 크게 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강하게 진행되는데 향후 움직임 계속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더 증가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향후 이제 이 증시 흐름과 그 다음에 원자력 테마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봤고 이제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산에너빌리티를 대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의 공매도 잔고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특이한 움직임이 있거든요. 공매도 잔고가 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제가 리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1월달 들어서 좀 떨어졌는데요. 그게 점진적으로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또 급격하게 공매도 잔고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1월 16일자로 130만 주가 줄어들었고요. 오늘도 10만 주 추가로 줄어서 지금 480만 주, 500만 주 가까이 증가를 했던 공매도 잔고가 190만 주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 공매도 잔고는 늘어나는 것이 사실상 이제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해지 형태의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대형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양방향을 하나 선택했을 때 나머지 50%에 대한 확률로 이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큰 리스크를 떠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양쪽 방향을 다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 해지 형태의 자산을 상환하기 시작한다. 공매도 잔고를 최소화시킨다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두산에너빌리티의 방향이 잡히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승 방향으로 잡아가는 것이겠고요.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면서 뭐 바로 상승을 하진 않겠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상승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저는 신호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원전 신설 검토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사실 뭐 반대를 하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논쟁이기도 했고요. 지금 와서는 원자력에 대한 필요성이 사실 과거보다 훨씬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그러한 상황을 인지를 하고 이렇게 이 변화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전기보온을 뒤집으면 안정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말 자체가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있던 이제 원전 2기, 대형 원전 2기와 소형 모듈 원전 1기를 반영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거의 이제 신규 원전 건설은 진행한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적으로 원전 수출도 중요한 과제고 시장도 엄청나게 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고려하자라는 취지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최종 결정은 남아있다라고 사실 열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 70%가 신규 원전에 찬성을 했고요. 국민이 찬성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것도 아니겠지만 이미 시장 전체가 원자력 발전이 필요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2기가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도 여당의 극렬한 반대로 야당이었죠. 그때는 현재 여당의 극렬한 반대로 줄어들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 방향에 맞게 새롭게 언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한계를 경험했다면 그 재생에너지에 대한 한계를 계속 무리하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좀 하면서 기저에너지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 재생에너지에 대한 간헐성을 극복할 수 있는 장치를 먼저 확보한 다음에 그때 재생에너지를 늘려야지 공격적으로 계속 재생에너지만 늘렸을 때는 전에도 그렸던 그래프 태양광이 낮에는 되고 밤에는 안 되고 낮에는 되고 밤에는 안 되고 그리고 계절에 따라 피크가 달라지고 이러한 계속 이제 흔들리는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의 에너지를 봤을 때 분명히 이제 낮에는 태양광 에너지 때문에 전기가 넘쳐나겠죠. 그래서 다른 뭐 LNG라든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출력을 낮출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제 뭐 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원료가 싸기 때문에, 원료가 뭐 공짜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밤에 들어갔을 때는 그 태양광이 싹 없어집니다. 그렇게 많이 이제 확보가 되어 있던 태양광이 싹 없어지면서 그것을 이제 LNG와 원전으로 그거 메워야 되는데 아까도 보셨죠? LNG에 대한 가격 변동성이 정말 이제 말이 되지 않을 정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천연가스가 지금 18%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3달러 수준이었던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1월 17일, 1월 18일 수준이었습니다.
1월 17일, 18일에서 일주일 채 되지 않은 4, 5일 만에 가격이 4.6달러가 올라갔습니다. 4.6달러로 올라갔습니다. 50%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주로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국가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청천벽력 같은 이 소식입니다. 가스에 대한 가격이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뜻이고, 기저에너지원으로서 LNG 발전을 활용하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너무 이제 에너지가 불안정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기저로서는 활용은 가능하나 에너지 안보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가격에 따라 경제성도 변동이 되는 좀 리스크 있는 에너지다. 그럼 원자력 에너지는 어떻느냐? 원자력 에너지는 에너지 안보 입장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우라늄 에너지가 사실 뭐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연 단위에 이제 계약을 해서 그런 수년간의 연료를 확보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러시아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이제 우라늄 채굴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라늄 시장이 이제 개방이 된다면 사실 이제 LNG보다는 훨씬 가격 변동성이 적고요. 그리고 에너지 안보 입장에서도 저는 충분히 LNG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제 태양광 바짝 늘려다가 그 공백을 LNG로 메우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는 또 2020년처럼 우리 한수원이 급격한 이 LNG 가격 급등으로 인한 전기료 부족으로 그죠? 단가가 맞지 않아서 적자를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충분히 이제 확보를 해놓는 상황에서 LNG 가격이 높을 때는 원자력 발전을 상대적으로 늘리고 LNG 가격이 다시 떨어졌을 때는 원자력 발전을 좀 줄여서 핵 폐기물에 대한 양을 좀 늦추는 그런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 사실 에너지 정책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도 지금 현재 이 남아도는 그 태양광 에너지를 이제는 밤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ESS를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ESS를 많이 이제 확보를 해서 충분히 이제 저장을 해 놓은 다음에 밤에도 그것을 운용할 수 있게 한다면 향후 이제 원자력이라든지 LNG라든지 그런 기저에너지원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규 태양광 에너지를 늘리는 것보다 이 2차 전지를 투자해서 ESS에 더 몰두하는 것이 저는 지금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을 현재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천연가스 미국 전역의 한파로 가격이 급등했다는 소식인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황당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생계에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저에너지원, 특히 저런 가격 변동에 무딘 에너지들을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이 미국 시장을 봤을 때 원자력 발전을 2030년까지 10기를 짓겠다라고 하고 SMR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이제 알리바바라는 기업이 중국 국영 원전 기업과 에너지 동맹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AI 가동용 전력을 확보한다. 그래서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알리바바도 원전을 선택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는 원자력 발전이 최적이라는 것이 계속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AI 강국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AI의 선두주자들이 어떤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갈지 말지 눈치를 보면서 계속 그렇게 더디게 결정할 게 아니라 지금 빠르게 결정해야 됩니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제는 과거에 뭐 정치적인 싸움, 원전이 맞니, 원전 마피아니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AI 강국으로 가기 위한 에너지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그게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에서도 70%가 나온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들도 이제 AI 시대를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내용이 나온 거고요.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일부 계속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내용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안정성을 최대한으로 하면서 지금은 경제성에 집중을 해야 될 때고 AI라는 산업에 집중을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토륨 원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물도 없이 이제 사막에 원전을 짓는데 이미 이제 그것을 토륨 용융용 원자로로 현실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메가와트급이고요. 그래서 기존 경수로의 한계를 부활할 대안으로 거론되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개발을 해왔는데 이제 TMSR이라고 해서 소형 모듈 원전과 좀 다른 형태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석탄보다 더 값싼 자원인 토륨을 액체 원료로 소형화한 용융용 원자로고요. 위험성이나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없앤 만큼 향후 차세대 원전으로 또 이렇게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요. 향후 계속 이 원자력 발전에 반대만 한다면 이제 계속 주도권을 뺏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력에 대한 중요성 앞에 이제 우리는 에너지 안보가 점점 취약하게 될 거고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반도체라든지 뭐 로보틱스 이런 강국의 기업들을 이 강한 기업들을 흔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투자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테라파워 지분을 한수원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 공기업도 이렇게 이제 미국의 SMR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함으로써 이렇게 원팀으로 공주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줬고요. 민간 투자, 공공 파트너 실행력이 이제 높아진다. 와이오밍 프로젝트가 이제 탄력을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테라파워가 두산 에너빌리티에도 기자재 발주를 냈고요. 이제 곧 태웅도 그 일부 기자재를 수주를 받을 것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테라파워의 사업이 잘 되면 이제 국내에 여러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거고요. SMR이 또 저기는 4세대 SMR이기 때문에 나트륨 원자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받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계속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BWRX 모델이 또 폴란드 쪽에 프로젝트 3건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BWRX에 대한 모델이 유럽을 비롯해서 미국, 캐나다 지금 여러 곳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WRX 모델을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설비에 대한 공격적인 이제 증설이 국내 여러 기업에 또 수혜를 줄 겁니다. 그 중 하나가 태웅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체코의 두쿠바니 원전도 지금 현대화 사업에 또 44억 코로나를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원전 짓는 거 말고 또 기존에 있던 거를 현대화 시킨다라고 하고요. 거기에 3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국내 기업들이 수주를 할지 또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멜린 원전도 이제 내년에 결정을 한다라고 하니 주시를 해볼 만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상황 살펴봤고요. 지금 뭐 관세 전쟁, 그 다음에 로보틱스의 주도 흐름으로 좀 이제 원자력 테마가 잘 가다가 또 좀 흐름이 꺾인 느낌이긴 하지만 저는 전체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근본은 에너지고요. 로보틱스가 뭐 활성화되든 그거 다 지금 이제 사람을 대체하는 로봇들도 전부 이제 사람은 에너지를 뭐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에너지를 내지만 로봇은 뭐 밥 고기 안 먹죠. 다 전기 충전해서 운용하게 될 겁니다. 그게 다 이제는 식료품에서 전기 에너지로 변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점점 더 전력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근본이 이제 전력으로 갈 거고요. 지금도 보았듯이 미국의 한파가 와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을 때 기존 에너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이제 석탄 에너지 없으면 원자력밖에 없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저렇게 높아지면 이제 가스 발전하는 이 데이터 센터 가격 경쟁력이 안 되겠죠. 너무 이제 적자가 나겠죠. 부담스러울 거고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점점 더 필요성을 느끼고 공격적으로 늘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머지 않았고요. 이 주가들이 움직이는 때는 국내 신규 원전 투자도 있겠지만 이제 미국과의 마누가 프로젝트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플랜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하는 그 시기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공매도 잔고 거의 절반 이상 상환했고요. 조만간 이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보다 보면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뭐 3주 지났기 때문에 뭐 좀 더 기다려봐도 됩니다. 작년처럼 뭐 5월쯤 가서 움직일 수도 있고요. 네. 천천히 기다려보시면 좋은 결과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